네, 오늘은 이제 유망 스몰캡 종목에 대해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에서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훈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중소형주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네, 요즘 중소형 장 좀 쉽진 않습니다. 네. 네, 지지부진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좀 빠르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컨택트 쪽으로 이제 백신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컨택트 쪽으로 좀 집중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컨택트주로 간다라고 하면 컨택트주를 봐야 될 텐데 그 중에서 좀 실적이 개선이 좀 보이는 실적 안정성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컨택트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게 좀 이번 주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기반으로 컨텐츠 종목 위주로 선별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반영해서 최근에 또 유망하게 보고 있는 스몰캡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포트 기반으로 저희가 종목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첨단 러닝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5월 26일에 리포트를 내놓으셨던데 첨단 러닝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그 이유 좀 들어볼게요. 네, 목표 주가 일단 43,000원으로 제가 상향을 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컨택트 종목으로 좀 이 시장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컨택트 사업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19에 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없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좋은 종목을 찾기가 힘든데 청담러닝은 굉장히 재밌게도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2분기는 1분기보다 실적이 더 좋을 걸로 보이고요. 왜냐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이제 본 사업 자체가 오프라인 쪽 이제 콘택트 영어 사업이 주 종목인데 코로나19로 이 학원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자 이 언택트 쪽으로 이 온라인 클래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오프라인 수업과 더불어서 그 온라인 수업까지 실적이 붙게 되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 회사는 어쨌거나 오프라인 사업이 좀 주 사업이고 또 이 회사가 해외에서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베트남 쪽에서 오프라인 영어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중국 쪽에서 오프라인 영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좀 멈춰버린 상황에서 국내에서 오프라인 사업으로 실적을 끌어올렸었는데 이제 백신이 글로벌리 좀 확산이 되고 오프라인 사업이 다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 회사는 지금 실적이 좋았던 온라인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멈춰 있었던 오프라인 사업까지 같이 이제 실적이 끌어올려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2분기 실적은 이 온라인에서 끌어왔던 회원 수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2분기 실적도 좀 좋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회사는 올해가 작년보다 거의 YOY로 실적 성장이 한 50% 정도 이상 올라가는 그냥 좀 퀀텀 점프가 진행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될 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랑 베트남 쪽에서 로열티 수입이 이 코로나19가 슬슬 이제 백신으로 좀 마무리 국면에 다가오면 올수록 새로운 해외 로열티 수입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이 보이게 되어서 네. 청담러닝 저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온라인까지 사업 확장에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네. 코로나로 지연이 됐었던 부분이 이제 정상화되면은 저는 언택트와 컨택트가 공존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네, 오히려 맞습니다. 드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담 러닝이었고요. 다음 또 최근에 리포트를 발간한 종목 한세예스24 홀딩스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 5월 27일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역시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셨더라고요.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계세요? 네, 최근에 사실 의류 화장품 이쪽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 회사의 자회사 다들 이제 아시는 한세실업이 연결 자회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세예스24 홀딩스는 회사 이름에도 들어가 있듯이 홀딩스이고요. 그래서 한세그룹의 홀딩스 역할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세실업도 있고 예스24도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자회사로 한세실업과 예스24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한세실업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좋았고요. 그리고 예스24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연결 자회사의 실적이 이 회사의 그 대부 모든 실적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회사인데
한세실업과 예스24 실적이 둘 다 좋았다라는 거는 이 홀딩스 실적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1분기 실적을 까보시면은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도 여전히 좋은 실적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회사는 한세실업은 컨택트고 예스24는 언택트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공존하네요. 맞습니다. 네. 공존을 하면서 실적을 끌어올리는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을 보여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회사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자회사 가치를 합산한 이 회사의 그 NAV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괴리율이 펼쳐지는가를 따라서 좀 주식을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 회사가 보통 과거 한 5년 정도 이제 괴리율을 살펴보면은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세실업과 예스24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하면서 자회사의 괴리율이 굉장히 커졌어요. 거의 지금 한 4, 5% 정도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30%, 40%까지 줄어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지주사를 매매하는 그 기관들의 좀 매수 사이클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기반이 되고 컨택트 쪽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좀 지주사로서의 좀 매수 여력이 있는 좀 자리가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존재하고 리포트에서도 자회사 주가 상승에 따른 자회사의 가치 상승에 기인해서 목표 주가를 12,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기재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 지난주 27일에 나온 리포트도 또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도이치모터스입니다. 26일에 또 한 번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리포트가. 네, 맞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회사와는 다르게 정말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좀 많이 입었던 회사였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의 본업 자체가 이제 수입 판매인데, 수입차가 수입을 하는 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뭐 생산도 좀 차질이 있었고, 그리고 운송도 좀 차질이 있었고,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온라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피해가 이 회사가 수원에 이제 오토월드라는 분양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중고차 단지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하필이면 오픈이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오픈이 좀 잡혀 있다 보니 오픈 자체가 1년 정도 늦춰졌고요. 지금도 아직 임대 사업자 다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데, 코로나19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들면서 지금 이 피해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해제가 진행이 되면서 고객들이 이 수원 오토월드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실적이 다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좀 진행한다라고 보면, 지금 컨택트 종목 중에 굉장히 싸고 실적이 기반이 되고 앞으로 업사이드가 보이는 종목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게 BMW 판매, 그리고 제규어 랜드로 판매, 그리고 포르쉐 판매, 이렇게가 있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보복 소비가 늘어나서 그런지 BMW 판매를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BMW랑 네. 포르쉐는 불황이 없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불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BMW 같은 경우에는 4월 달 같은 경우에 와이어로 봤을 때 거의 한 50% 정도 판매량이 증가를 했고요. 포르쉐는 더 놀랍습니다. 2배 가까이 늘었어요. 판매량이 거의 2배 정도 포르쉐가 네. 견인을 하면서 매출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이 수원 오토월드의 오픈이 늘어지는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수입차 판매 실적이 잘 나오는 가운데 이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때문에 좀 늦춰졌던 수원 오토월드가 다시 개장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실적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회사는 두 가지 토끼를 좀 잡을 수 있는 기림이 좀 보여진다라고 봐서 지금 주가도 좀 많이 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지금 수준에서는 굉장히 좀 싼 구간에서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재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오토월드는 뭐 이제 정상화될 거고, 그러면 1분기에 신차 판매량이 좋아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자동차 판매량은 계속 증가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최근에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그 자동차 반도체 부족 네, 이야기를 맞아요. 말씀하시는데, 지금 수입 일정을 살펴보면은 회사 측에서는 지금 BMW랑 포르쉐 쪽에서는 아직 반도체를 좀 미리
좀 많이 매입을 해놓은 것 같다라고 영향이 하더라고요.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네. 부분은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까지 오늘 여의도 유망 스몰캡 3개 종목들 모두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김재훈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